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스페셜 인터뷰입니다. 다가오는 730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5대 6대 경기도 의원을 역임하셨죠. 새누리당 김홍규 예비 후보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 예비 후보님 제5대 6대 경기도 의원도 역임을 하셨고 또 제17대 때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도 평택을로 출마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또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렇게 다시 도전을 하게 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하게 되신 건가요? 예. 먼저 10년 만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네. 어제 저희 새누리당의 공심위에서 예. 평택을 국민경선으로 실시한다는 결정을 해서 예. 임태희 후보를 예. 경선에서 제의를 예. 시켰습니다. 예. 이유는 평택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예. 지역을 잘 아는 예. 그런 후보들한테 평택을 맡기겠다는 예. 당의 그런 큰 뜻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한나라당 후보로 평택을 해서 출마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저의 부족함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예. 석패를 했습니다만 10년 동안 절치부심하고 부족한 면을 채우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땀으로 평택의 구석구석을 발로 다니면서 적셔왔다고 봅니다. 이제 7월 30일 제가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어서 평택을 정말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준비했던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쏟아붓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같은 당의 새누리당 이재영 전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을 하셔서 의원직을 상실하시는 바람에 이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같은 당원으로서 좀 이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지 않으실까 생각도 했는데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네. 국민의 세금을 분명히 이제 다른 곳에 써야 될 곳을 예. 재선거에 쓴다는 자체가 시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특히 저희 당의 이재용 전 의원께서 네.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법은 누구나가 위반될 수 있다고 위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준비된 후보로서 시민들께 새누리당의 후보가 돼서 평택을 다른 각도에서 이재용 의원이 추구하던 것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평택, 새시대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번에 이제 평택을로 출마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평택과 인연이 있으셔서 나온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평택과는 어떤 인연이 좀 있으신지. 예, 요즘은 철새들이 잘 안 가서 AI인가 그게 한참 있잖아요. 저희 평택이 어느 날부터인가 평택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평택이 마치 자기들 철새에 이런 도래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슬로건 아래 저는 태어난 곳도 평택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유일하게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다닌 사람입니다. 또 젊어서는 노총 의장으로 그 다음에 40대 때는 도의원으로 이미 지역에 검증받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서 무덤에서 요람까지 평택 사람으로서 뱃속까지 정말 평택 사람인데 평택을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중앙 정치 무대의 거물급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평택을에 거물급 투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지역 무시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셨어요. 좀 지역에 대한 남다른 좀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말씀을 하신 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거물급 그럽니다. 그런데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물이 돌려야 되는데 이미 임태희 거론됐던 후보님, 또 정장선 의원, 3선씩 됐으니까 다들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경영됐고 또 평택이 이미 경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평택 지금 그분들이 잘 사는 도시 만들었다 그럽니까? 발전된 도시 만들었다고 합니까? 서로 지금 다시 나오면서 평택을 세계적인 도시로 평택강을 어떤 거로 만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미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다가 다시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김홍규 준비 충분히 했습니다. 평택 항만공사에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3년을 근무했고 네. 또 지제세규지구 KTX가 네. 들어오는 역 앞에 네. 도시개발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 또 자영업을 하면서 네. 평택에 많은 중소 영세업자들이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네. 또 젊어서 저희 산업 현장에서 제가 땀을 흘려서 노동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네. 평택의 많은 서민의 아픔도 아는 진정한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경험을 갖고 있는 제가 네. 오히려 지역의 거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회의원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 평택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으신지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재영 의원이 추진했던 일, 예. 또 그 앞에 뭐 정장선 의원, 예.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추진했던 연속 사업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먼저 살피겠습니다. 예. 네, 저는 평택은 분명히 평택항과 예. 그 다음에 삼성과 LG 산업단지 예. 또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해서 예. 많은 문화적인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평택 시민이 의료와 복지, 교육에 대해서 연계돼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는 동네 예. 또 사람이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드는데 예.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평택에서 지금 얼마나 사신 거죠? 저는 나서야 저까지 살았으니까 55년 살았습니다. 네, 55년. 혹시 나이가 그럼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55년을 사셨으면은, 제가 기존에 만나뵀던 분들보다도 더 오래 사셨습니다. 네. 그렇게 나고 자라서 이렇게 55년이란 세월을 평택에서 사셨으면, 또 평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현재 이제 좀 평택에 대한 좀 평가, 그리고 현재 지금 평택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평택은 뭐 혜택받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서는 네. 사실 비가 오면 예. 부인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장화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네.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택 중학교에 다닐 때 네. 여름만 되면 분명히 역전 앞에 이렇게 걷고 다니는 네. 그런 게 비가 오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산만까지 네. 나가는 그 군문천이 떠서 예. 홍수를 매일 경험을 했는데 아마 72년도인가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아산호를 막으면서 저희 네. 평택은 천수답에서 농토가 옥도로 아주 옥답으로 바뀌죠.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평택 분들한테는 네. 짙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혜택으로 해서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은 앞으로 그냥 있어도 네. 항구가 있는 도시, 네. 또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 네. 아울러 주한미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사요충지가 돼서 이거를 잘 살리면 평택이 네. 세계적인 도시, 또 각광받는 도시, 네. 이런 도시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고 특히 항구가 있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다 커집니다. 네. 그래서 평택항이 앞으로 저희 평택 시민들의 삶, 평택의 발전에 무한한 어떤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김 후보님께서 이제 공천을 받으시게 되면 네.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던 또 전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신 우리 정장선 의원을 비롯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우리 후보들과 이제 경선을 하게 네. 되세요. 네. 이 후보들과 좀 겨뤄서 이길 수 있는 나만의 장점이나 또 전략 같은 걸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 네. 분명히 김홍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두 번 울지 않으려고, 예. 두 번 실패하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 평택에서 나서 평택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예. 또 직장도 평택에서 또 도의원 했던 경험, 국회의원에서 떨어졌던 경험, 예.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하다고 자부합니다. 예. 정장선 의원님 많은 노력을 하고 지역사를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예. 어느 날 갑자기 평양감사도 자기에게 싫으면 네. 못하는 거라고 네.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지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예. 근데 한 임기도 쉬기 전에 예. 19대에 지금 재선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재선거를 하는데 한인기도 전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네. 나섰습니다. 아마 평택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새술은 새부대, 시장이 새롭게 탄생됐으니까 네. 그를 지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네. 새 사람으로 선택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자신감에 차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자신감에 차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신감 가지고 우리 지역 유권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공부를 하면서 준비해온 저 김홍규에게 어제 당은, 저희 새누리당은 지역 정치는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한테 지역의 뜻을 대변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석구석을 다니는 저희들한테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될 것을 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 김홍규 지난 55년 동안 평택에서 나서 교육받고 자라면서요, 또 경기도의원을 하면서 또 국회의원 낙선 경험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된 저 평택면, 아메리칸 드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 드림도 있고, 또 저희 새누리당이 저 같은 서민들에게 코리아 드림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꼭 후보가 돼서 평택 시민이 살기 좋은 평택, 또 사람 사는 평택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공재광 후보, 그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한 새누리당의 성공은, 즉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 김홍규는 새누리당의 성공, 박근혜 정부 성공, 또 평택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홍규 예비후보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YBC 스페셜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